일본 언론을 살펴보면 일본 매체들마저도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매체들은 아베 총리보다 더욱 상황을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3주 후에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코미디계의 대부로 알려진 시무라 켄의 안타까운 소식에 일본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판정자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이제는 전세계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몇 주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위험하다며 입국 금지라는 빗장을 걸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의 상황에 한국인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한 적극적인 테스트 기법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시스템,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현격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무방비 무계획 상태였으며 소극적인 테스트 기법으로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먼저 빗장을 걸었어야 했는데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죠. 당연히 한국 역시 일본에 맞대응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먼저 빗장을 걸었던 것이 도리어 한국에게 천운이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자마자 일본의 판정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일본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쿄 지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현 상황을 확인해보면 지난 3월 28일 일본에서 새롭게 208명이 추가되었는데 도쿄에서만 6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29일을 확인해보면 일본에서 169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도쿄에서만 68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3월 29일 78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서울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판정자 숫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테스트조차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은 앞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일본은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기를 직감한 것은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 JB 프레스에서는 일본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태인지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경로를 알 수 없는 판정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어느 한 지역을 발단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판정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오버슈트, 즉 폭발적인 증가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도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도쿄가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기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3월 28일에 확인된 208명 중에서 85명의 경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일본은 지금 급속한 확산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태라고 SNS에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지역에서 왕래를 자제하는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사카 주민들에게 2주 연속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지사는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3월 29일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의 국민 코미디언이며 코미디계의 대부로 잘 알려진 시무라 켄이 판정을 받은 후에 시무라 켄은 3월 17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집에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미나토 구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3일 판정된 후에 지난 3월 29일 겨우 6일 만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시무라 켄의 판정 경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기에 다양한 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의 능력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은 IT 기술과 첨단 기법을 동원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경로를 확인하는 것과 무척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IT 강국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무라 켄 씨는 이번 사태로 스케줄이 뒤로 살짝 조정이 되긴 했지만 3월 30일 NHK 방송에 음악가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며 첫 주연 영화가 될 예정이었던 작품인 키네마 씬의 촬영이 한창이었기에 일본 열도는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일본 각계각층에서는 시무라 켄에 대한 애도 물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번 상황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아버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논조로 기사를 게시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너무 늦었어. 아베 총리의 대책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경제 대책의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한 경쟁 예산을 편성 후에 지시하겠다. 현재 상황은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0일 안에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대책 또한 전혀 신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일본의 2020년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기 하루 전인 3월 27일에 일본 재무청에서 2020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다시 예산을 수정하게 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먼저 현금을 급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현금을 지급할 생각인데 지금 일본의 경제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처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시스템으로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자국민들에게 2주 내로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베 총리의 경제 대책이 늦었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대책들마저도 아베 총리는 정말 이상하다고 기사에서는 꼬집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대책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조치법이 3월 13일에 공포, 14일에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4일에 시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정부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 대책본부가 없으니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무용지물의 법이었던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주가 지난 3월 27일에 정부대책본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기사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에게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는 이미 위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일본에서 긴급 사태 선포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 사는 일본인들마저도 현재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일본도 3주 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이 유럽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의 느슨한 대책에 질려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세계 언론들을 통해 일본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에 한국의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한국의 테스트 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제표준 절차에 따라 최종 국제표준안으로 상정된 후에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올해 안에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제 한국은 테스트 키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위기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응 모델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테스트 키트에 특별한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독도 테스트 키트.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요새 자동차들은 노정성 기자보다는 약간 독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쩌다 자동차 기자가 됐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사랑하게 된 김승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정선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잘 지내셨어요? 꿈에서도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꿈 꾸죠? 아니,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원래 필요 없나? 아니.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쵸? 필요하죠. 브레이크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런 꿈을 연속으로 꾸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다크서클? 너무 잘. 그게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네. 뭐 제 신조가 원래 후배는 강하게 키우는 게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레알 꼰대. 뭐 저는 꼰대라고 생각 안 하고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더 혹독하게 좀 더 혹독한 차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차량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최초 럭셔리 SUV 제네시스 GV80입니다. 근데 이거 왜 파란 색깔이 뜬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가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해봤을 때 저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회전을 이제 켜서 하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옮기고 난 다음에 그냥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옮긴 뒤에 내가 가는 걸 그냥 따라오면 뭐 안내해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 5라고 하는 그러게. 거는 내가 방향 지시등을 왼쪽으로 켰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그 일직선상에서 그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되고 차량이 다들 안전벨트 매셨죠? 맸는데 어떡해! 너무 떨린다. 나도 떨린다. 아니, 이게 느낌이 진짜 달라요. 너무 높은데? 달려볼까요? 달려보세요. 오! 출발은 칼에 있어요. 운전은 쫄면 안 된댔어. 자신감을 달리자. 저기서 한 번에 돌아갈지. 안 될 것 같은데? 돌아요? 됐어. 돌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해. 무서워. 무섭다. 운전은 쫄면 안 된댔어. 자신감을 갖고. 내비게이션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유턴 내비게이션 보고. 나 떴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으니 망정이지 차까지 있었으면 정신이 못 차렸을 것 같은데. 원래 대형 SUV를 탄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일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차가 제일 힘들겠죠? 그러면 GV80 믿고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일단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해봐요. 가시죠. 차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어. 이거 기스나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몰라. 오케이. 하면 두 가지가 있네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와 키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작동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스마트 주차. 오, 깜짝이야. 브레이크에서 어머. 발을 떼세요. 빼요? 오, 버튼만 누르면 돼. 오, 차가 알아서 돼. 오, 이거 봐요. 대박. 보셨어요? 사이드 미러도 막 움직여요. 어떡해. 브레이크 뗐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와. 대형 SUV 처음 운전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단점만 제대로 깔려고 왔거든요. 뭘까? 약간 시청자분들이 너무 장점만 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단점만 쩍쩍 말을 들려 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넓은 시야 확보와 또 주차? 내가 안 하는데 뭐 다 얘가 할 텐데. 제네시스 GV80은 5자로 줄여주신다.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해봐. 빨리. 알겠어요. GV80 내거 하자. 다시 삑살이 났어. 다시. 네, 오늘 초보자도 탈 수 있는 대형 SUV 제네시스 GV80을 한번 타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강력한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어. 너무 민망해. 지웅이가 웃잖아. 너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지금?